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단지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우리 역사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한 내용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역사가, 사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 정리해 보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의 수업 두 번째 페이지를 장식할 인류의 기원과 선사 문화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신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즉, 우리,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선 첫 번째는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볼 겁니다.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선사시대, 역사시대에 대한 내용 정리할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별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걸로 구분을 할지 바로 문자의 사용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기 전과 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선사시대는요. 선사시대 중에서도 더 먼저 한 게 있어요. 바로 구석기 시대의 생활이고요. 그 후가 신석기 시대의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시대는 이제 기록이 가능해졌죠.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여기 선사시대는 기록이 불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구석기 시대의 생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선사시대는 도구의 사용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문자의 사용에 따라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책에는 도구의 사용이라고 나왔으니까요. 도구의 사용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구의 사용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도구의 사용에 따라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구분한다. 먼저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볼 거예요. 인류가 나타난 이래 약 1만 년 전까지는요. 우리는 뗀석기로 도구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포인트는요.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뗀석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요. 간석기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뗀석기와 간석기를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유명한 그 뗀석기 중에 하나가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자, 이 주먹도끼를 여러분이 주먹도끼라는 내용은 굉장히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얘가 주먹도끼. 근데 주먹도끼는 제일 처음에 사용한 뗀석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갈돌을 다듬어서 만든 찌개 또는 주먹도끼가 되겠죠? 이 뗀석기는요.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나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점과 좀은 없어도 괜찮은 점, 좀 따갑거나 손이 아프게 될 거잖아요. 그걸 보완을 점점 하게 되면서 구석기 시대 후기, 아까 초기에는 주먹도끼와 찌개가 있었고 후기는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초기와 후기. 자, 후기에는 긁게, 찌르게 등의 정교하게 석기를 만들게 됩니다. 긁게, 찌르게 등과 같은 정교한 석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석기인들은요, 주로 동굴. 키워드 두 번째는 동굴이 됩니다. 동굴이나요, 바위 그늘, 이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할 때요. 예를 들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정글의 법칙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잠잘 때도 동굴이나 그늘이나 이런 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막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막집은요, 특히 특징이요, 강가 주위에 있습니다.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도구를 지금 알아본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거 채집하면 되죠. 채집. 그리고 사냥을 하게 됩니다. 식량은 열매나 뿌리를 채집을 하거나 또는 동물을 사냥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주변에 먹잇감이 떨어지면요. 다시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따라서 인간은요. 여기서의 특징은 무리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이동생활과 무리생활을 여러분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이동과 무리생활. 자,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여기서 정착을 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먹잇감을요, 우리가 지금 먹잇감을 얻는 방법이 채집과 사냥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동물을 다 잡고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걸 계속 찾아서 먹을 게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인들은요, 다산과 이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며, 그러니까 사냥감이 많이 생기게 기원하며 풍만한 여인상을 조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다산과 부묘를 기원하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또한 동굴 벽화가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 부분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조각하는 그런 기법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바로 그렇죠. 동굴 벽화입니다. 이 동굴 벽화가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동굴 벽화가 언제 있었지? 라는 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 있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산과 부묘를 위해서 조각을 하는 것에 예가 있었어요. 바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동굴 벽화 중에서 유명한 게요. 라스코 벽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라스코 벽화는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리가 없어서 라스코라고만 쓸게요. 프랑스의 라스코 벽화. 그리고 이거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동굴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둘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뒤에도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일단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눈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선사시대는 역사시대 도구의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사시대는 즉 기록이 없고 역사시대는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키워드를 정리했어요. 뗀석기, 주먹도끼, 집게. 요게 그 구석기 시대 초기, 후기에 가면서 점차 발전을 합니다. 긁게 찌르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긁게 찌르기가 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요. 여기 사이에 긁게 찌르게 중에 쓴배 찌르게라고 하기도 해요. 둘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쓴배 찌르게, 긁게 찌르게, 쓴배 찌르게. 그러니까 찌르게가요. 쓴배 찌르게를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쓴배 찌르게인 거고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채집과 사냥을 했어요. 요거 앞에. 동굴. 아까 정글의 법칙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 그리고 강가 주위의 막집. 자, 그리고 우리가 채집과 수렵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채집하고요.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것 연관 지어보면요. 먹을 거 다 떨어지면은 새로운 먹을 거 찾아서 이동한다. 인간은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생활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내용 정리했었죠. 이거 하면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다산과 풍요를 위한 거, 그리고 조각을 사냥감의 번성을 위해서 조각을 했어요. 이 중에서 유명한 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굴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중에서 프랑스의 라스코 벽화와 그리고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동굴에서 사니까 자기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애기들이 집 벽에다가 그림 그리잖아요. 그렇게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굴 벽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각각 한 다음에 한 번에 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요 앞에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요렇게 해드린 게. 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입니다. 단양 금굴 유적 등에서 이 무렵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는요, 공주 석장리 유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단어가 익숙해지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합니다. 구석기 유적이 있어요. 자, 공주 석장리 유적. 그리고 연천 전곡리는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연천 전곡리 유적이 뭐로 유명하면요. 우리 이거 주먹도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리 유적. 연천 전곡리 유적 생각해 주시면서, 자, 상원 검은모루 동굴, 그리고 요동지방의 묘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유산, 금운산 동굴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써놓기는 할게요. 그래도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그리고 요동지방의 묘허우산, 즉 묘후산. 마오허우산, 묘후산, 그리고 진동굴, 진유산, 즉 금우산 동굴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뗀석기는 물로 동물의 뼈나 뿔을 이용해서 만든 예술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공주 석장리나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요,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사람의 얼굴을 새긴 사슴뼈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요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들 모두 사냥감의 번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자, 아까 우리 다산과 풍요, 사냥감의 번성하면요, 뭐 생각하면 좋다 했죠? 조각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계속 연관 지으면서 하면은 여러분 기억 진짜 오래 남으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비슷한 내용 나면 바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이 발견되었고, 청원 두루붕 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사슴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두 사냥감의 번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이제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 건요, 구석기 시대였어요. 구석기. 자,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 보겠습니다. 신석기 보도록 할게요. 자,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 크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약 1만 년 전 서아시아의 비옥한 조승달 지대에 처음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이름이 조금 신기하죠, 여러분? 비옥한 조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기억 여러분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비옥한 조승달 지대. 비옥한 조승달 지대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이 근데 어디 있다고요? 서남아시아에 있다고요. 서남아시아 생각해 주시면서 이곳에서 어떤 게 농경 그리고 목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만 년 전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조승달 지대에 처음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요. 중국의 황허강 유역과 창장각 하류에서도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조승달 지대에 처음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고, 중국의 황허강 유역과 창장강 하류에서도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따가 나중에 조금 후가 되면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중국 문명을 보시면요. 황허강과 창장강이 언급이 될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지금 미리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한번 언급했어요. 나중에 조금 바로 후에 이것까지 신석기 구석기 다 끝내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할게요.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 중요합니다. 이따가 그 꿀단지로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농경과 목축은요, 점차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한편 아시아의 초원지대는요,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입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요, 아시아의 초원지대는 왜 목축이 발달하였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워요. 상대적으로 추우니까 상대적으로 추워요. 그래서 목축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대부분은 더운 데서 많이 자라고요. 그리고 온도랑 습도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이것도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시아 초원지대는 상대적으로 춥기 때문에 목축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하였다. 그 비슷한 시기에는 중국의 황허강 그리고 장장강 하류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 자, 이 무렵 인류는 돌을 갈아서 만든 우리 신석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간석기라 그랬습니다. 간석기와 여러분 뗀석기 있었죠?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 자, 뗀석기는요, 주먹을 떼서 만든 석기입니다. 그럼 간석기는 뭐겠습니까? 돌을 갈아서 만든 것이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을 하고요. 음식을 저장하거나 이때부터 그러면 음식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조리하기 위해요. 토기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토기가 뭐냐면요. 그릇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기를. 자, 어쨌든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를 하기 위해서 토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사용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 사용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렇죠. 음식 저장이나 조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부터를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석기 시대는요.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생활 진짜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라도요. 나중에 되면 정말 헷갈립니다. 지금 잘 잡아두세요.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생활이 활성화가 됩니다. 시작이 되어 인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 우리 구석기 시대에서는 그렇죠. 이동 생활을 하였어요. 음식 떨어지면은 새로운 음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농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착 생활. 자, 그리고 인류의 생활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인류의 생활 모습이 완전 크게 달라졌죠?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혁명의 뜻을 아시면요. 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혁명의 의미가요. 전에 없었던 굉장히 빵 터지는 굉장히 약간 폭탄 터지듯이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류 생활 모습이 전에는 막 이동 생활하고 막 가축이 아니라 막 들짐승 잡아먹고 채주 패서 먹고 우리 막 산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블루베리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따 먹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이동하면서 다니고 막 동굴에서 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는 돌을 막 갈아서 사용하고 토기, 그릇을 만들고 농경, 우리 막 벼 같은 거 심고 목축, 각축을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생활 모습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자, 여러분이 농경을 시작하면요.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구성이 됩니다. 마을이 구성되니까 가족끼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원래는 무리지어서 살긴 했지만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잠깐 간단하게만 그려드리자면 농경을 합니다. 그러면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하면은 마을이 생겨나요. 마을이 생겨나면은 가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가족끼리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변화입니다.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자, 구석기 시대에서는 막집이었습니다. 막집이었는데 신석기 시대는요, 움집을 지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움집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움집의 크기로 보아서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생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 나왔죠, 가족? 자, 또한 같은 핏줄의 씨족이 마을을 이루고요. 몇 개의 씨족이 모여서 부족을 형성합니다. 이거 이해 필요합니다. 같은 핏줄, 혈연 관계인 씨족. 이게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마을을 이루고요. 마을끼리 모여서 부족이라는 것이 됩니다. 오케이. 자, 부족 안에서는요, 이제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농사와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생산량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를 고르게 분배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평등했어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평등하였다는 것은요, 계급도 없고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거 없고요, 돈도 이때는 돈이 없었을 테지만 아무래도 계급 같은 게 없다는 거죠. 평등한 공동체 사회였어요.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것도 많이 없다는 거죠. 다 나눠 먹어서 평등하게 나눠 먹으면 끝나는 그 정도의 양을 생산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석기 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농경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초기에는요, 농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발달하지 못했어. 왜냐면 아직은 농경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요,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이 열매는 여기에서 자라야 맛있고 이 열매는 어떠한 거름을 주어야 맛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경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 생산량이 늘어나네? 그러면 이거 내가 좀 더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뭔가 느낌이 조금씩은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내용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때 초기에는 어떤 사회? 평등한 사회라고 했어요. 초기에는 평등이에요. 왜 평등하냐고요? 생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르게 분배하는 평등한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평등한 공동체. 그런데 후기가 되면서 평등하지가 않아요. 계급사회가 됩니다.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왜? 농경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농경이 발달하기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 여기서 한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물인 해, 강, 산, 바위 등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건 다음 내용에서 볼게요. 원래 한 페이지에 다 쓰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많네요. 자, 우리 숭배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종교 같은 것이 있죠? 비슷한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물인 해, 강, 산, 바위 등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니미즘 하면요,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애니멀, 요거를 영어로 생각하셔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자연물이에요. 해, 강, 산, 바위, 영혼이 있어요. 생명은 없어. 생명은 없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생명이 없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 그들한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는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물 나와요. 호랑이, 곰 등의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물,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물인 해, 강, 산, 바위 등의 영혼이 있다고 믿어서 숭배하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하고요. 호랑이, 곰 등의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내용을 더 보자면요. 무당을 믿는 것, 무당이라는 그러한 체계가 있는 것을요.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무당은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마지막 영혼이나 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개 껍데기 가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흙으로 빚은 얼굴 모습,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 이거를 둘 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흙으로 빚은 얼굴 모습 또는 조개 껍데기 가면, 동물 모양의 조각품 등이 한반도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신앙과 관련된 예술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구석기 시대에 예술품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보지 않고 해볼까요? 자, 구석기 시대에 예술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산과 풍요, 그리고 그렇죠. 사냥감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예술품, 기원하는 예술품, 바로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조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굴벽화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나요? 그렇죠.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와 그리고 에스파냐의, 자, 이 동굴벽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파냐의, 그렇죠,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거를 플러스로 영혼이나 조상 숭배하였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얼굴 빚은 거, 사람 얼굴 흙으로 빚은 사람, 또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신앙과 관련된 예술품으로 보인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까지 보시고, 네, 다음에 문명의 발생과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자,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경은 다소 늦은 신석기 시대 중기에 들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여전히 채집과 사냥, 고기잡이가 식량 조달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채집과 사냥, 고기잡이가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농작물은 주로 자, 신석기 시대의 농작물은 조, 기장, 피 등이 있었는데 땅을 일구는 데는 곡괭이나 뼈괭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는 데는 돌낫,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드는 데는 갈돌과 갈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자, 볼게요. 우리가 재배를 합니다. 어떤 걸? 농경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농경이라는 것은 신석기 시대 중기. 자, 농경이라는 것은 신석기 시대 중기에 들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채집, 사냥, 고기잡이 이런 것들이 식량 조달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농경을 하면 농작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농작물이 조나 기장이나 피 등을 주로 재배를 하였고 땅을 일구는 데는 돌괭이, 우리 곡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돌로 바뀌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돌괭이와 돌괭이, 또 뼈로 사용해서 뼈괭이 등을 사용을 하고요. 수확을 할 때는 요거는 밭을 일구는데, 땅을 일굴 때, 수확할 때는 우리가 돌낫,
그리고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 때 그때는 갈돌과 갈판을 사용합니다. 자, 갈돌과 갈판은요, 여러분이 한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갈돌이라는 것은 가는 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판은요, 이렇게 갈 수 있는 판을 얘기해요. 둘을 여기 안에다가요, 그 갈아 만들 것을 넣어요. 갈아 만들 농작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갈습니다. 이렇게 갈아요. 쓱싹쓱싹 갈면요, 갈아지겠죠. 돌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냥에는요, 활이나 창을 사용을 하였고요. 물고기를 잡는 데는요, 그물과 작살, 그리고 석기와 뼈를 묶어서 만든 낚싯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가락바퀴라는 것으로 실을 뽑고요. 뼈바늘로 바느질을 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토기는 주로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유명하다. 빗살무늬 토기가 유명하다.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은요,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입니다. 이 밖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유적과 랴오둥반도의 샤오주산, 소주산이라고 하죠. 선양의 신락 유적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한 번만 더 표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청동기 시기도 조금 더 알아보게 할 거예요.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